이 300만 원 저축이 1년간, 2년간 유지되는 거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면 이벤트 자금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아 우울하다. 아씨 떠나야 되겠다. 무슨 신이 내려오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서 그죠? 순간적으로 무슨 결제를 하잖아요. 홈쇼핑 보다가. 자,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45에서 50%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DSR을 25%로 이렇게 딱 규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의 25% 이상은 원금 이자 갚는데 안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빨리 1억 만들려면 이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게 작가님 이제 유튜브 내용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저축의 신으로도 이제 불리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 추천하는 저축 통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상품이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안에 1억을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높은 목표니까 5년에 1억을 만드는 사람이면 반드시 3년에 5천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3년에 5천을 만든 사람은 일단 베이스 캠프가 쳐진 거니까 욕심이 나요. 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5천만 원 만드는 저축을 도전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어떤 통장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매달 예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예금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적금을 해. 자, 그러면 적금을 하는 사람과 매달 예금을 200만 원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이자율은 1년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문제는 저는 예금을 매달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첫 번째 달에 낸 예금이 언제가 만기가 되냐면 12개월 후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낸 예금은 그거보다 한 달 늦은 후에 또 만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금을 한 사람은 1년 내내 만기가 돌아오는 거야. 그 200만 원에 대해서 뭐 이자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어? 뭐 200, 뭐 한 10만 원, 뭐 200, 뭐 한 6만 원, 7만 원 붙었죠. 그게 매달 나와, 매달. 그럼 매달 나오면 이 돈이 목돈이 아니라 계속 푼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돈 모으는 거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모아서 몇 천만 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매달 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내가 슬쩍 뭐 가방 사자. 여행 가자. 이거 안 되겠습니까? 이 저축이라는 건 흩어져 있는 돈을 목돈으로 뭉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적금을 해라. 다만 제가 이 영상에서 예금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적금보다 예금이 낫다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현금보다 너무 많은 현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좌를 까봤더니 CMA에 3천만 원이 있어. 그리고 또 보니까 파킹 통장에 한 800만 원이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름 모를 또 다른 통장에 또 한 1,000만 원 있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쪽 통장에서 돈 꺼내서 일로 넣었다가 또 이쪽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넣었다가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입출금 통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파킹 통장이 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높진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모아서 강력하게 주거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품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금과 적금을 잘 이렇게 적절히 안배를 하시고요. 최근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청년 도약 계좌. 물론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뭐 가구 소득이 뭐 중위 가구 소득에 뭐 180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자든지 여러분들이 부자든지야.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70만 원씩 5년을 내면 4,200이 원금이 들어가는 거고 원래 은행에 적금 들었었으면 한 4,500 타는 건데 정부가 은행들 협박해서 우대금리 받아내고 정부가 지원금 줘서 강제로 청년들이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만 원 5년 딱 저축하면 4,200이 원금이고 은행에 했으면 4,500 나와야 되는데 얼마 줍니까? 5,000 준단 말이에요. 그럼 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 5년 동안 500만 원을 그냥 준다는 건데 안마의자 싼 걸로 한 3대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안 한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남는 금액을 정기적금 묶어서 1억을 만들든지 이렇게 여러분 좀 한번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 좀 막 엑셀로 계산을 하든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네. 뭐 여기 조금 있고 목돈이고 여기 조금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통장을 쪼개는 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는 만들어놨지만 정말 저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통장을 쪼갰는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 효과적으로 통장을 쪼개는 방법일까요? 예를 들면 기자님이 큰맘 먹고 3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와 이거 내 도저히 진짜 하고는 싶은데 꿈의 저축인데 이거 300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300을 먼저 선저축을 한 거예요. 너무 훌륭하죠, 그죠? 네. 자, 300만 원 했어. 그럼 이 300만 원이 과연 만기 1년 유지가 되고 목돈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평상시에 쓰는 교통비, 외식비, 쇼핑비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00만 원 저축이 1년간, 2년간 유지되는 거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면 이벤트 자금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아 우울하다. 아씨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이게 무슨 신이 내려오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서 그죠 순간적으로 무슨 결제를 하잖아요. 홈쇼핑 보다가 이벤트 자금이 나가니까 결국은 그 저축을 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러분 계절적 지출이라는 게 뭡니까? 설날에 쓰는 돈, 추석에 쓰는 돈. 설날 추석에 왜 돈을 써요? 부모님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해서가 아니라 설날에 연휴잖아. 그러니까 그 연휴를 또 뭘 해야 된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 휴가 또 겨울에 또 남은 휴가 다 쓰세요 그래갖고 또 가잖아.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반기에 한 번 정도 큰 연휴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그때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벤트 비용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벤트 어떤 게 있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부모님한테 3번 돈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생일, 형제 좀 챙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인 있는 분들은 남친 생일, 여친 생일. 기념일. 그 다음에 또 남친, 여친 기념일. 근데 이 기념일을 그냥 1주년만 하세요. 뭐 200일, 300일, 뭐 350일.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자, 그럼 이 비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1년 시작할 때, 난 올해 여행에 얼마, 이벤트에 얼마, 명절에 얼마,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잖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세금 내야 되잖아. 집 있는 분 재산세 내야 되잖아. 이런 계절적인 지출의 금액을 적절하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딱 만들어서 그걸 따로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은 따로 만들어 놓아서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통장에서 꺼내 써야 내 저축 300이 무사히 만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이거 없이 그냥 막 흘러다니는 돈에서 그냥 갖다 쓰면 300만 원 저축은 어디서 진짜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장 쪼개기라는 거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벤트 자금, 뭐 경조사 대비하기 위한 자금, 뭐 이런 걸로 쪼개 놓으라는 거지 의미 없이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을 그냥 이 통장 저 통장에 넣어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은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현금은 여러분들한테 일을 안 하는 돈이니까 어느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되냐? 그냥 한 달 월급 정도 수준의 현금 이상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카드가 있는데 무슨 현금 그렇게 왕창 쓸 일이 없죠. 그렇게 괜히 왕창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뭐냐면 또 그분이 또 찾아오시면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월급이 딱 들어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통장에 가장 얼마를 보내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 빼내고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하면 일단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세요. 일단 거룩하게 손을 컴퓨터 만지기 전에 세레머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딱 입금되면 일단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서 딱 제가 송금 세레머니를 합니다. 자, 어디에 송금을 하느냐? 일단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 적금이 나가게 하세요. 월급 들어오고 며칠 있다 나가면 그 사이에 그 돈 쳐다보면 좀 싱숭생숭하고 쓰고 싶으니까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날 적금이 이체되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2군데로 보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한테 주는 생활비를 소비 통장에 보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급 통장이 생활비 통장 아니었어? 아닙니다. 월급 통장은 오로지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통장에서 내가 카드가 결제되고 체크카드가 결제되고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소비 통장으로 내가 이제 한 달 예산을 보내는 거죠. 이 예산이 평월 예산입니다. 평월 예산.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평월 예산. 그리고 일정 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 자금. 거기다 송금을 해야 돼. 예를 들면
1년 12달을 사용을 하면서 여행 가고 이벤트에 쓰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겨울에 옷 사고 뭐 이런 게 계절 지출들인데 이런 그 비용을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 그럼 한 달에 42만 원을 그 통장에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월급 받아서 적금 빠져나가고 내 한 달 생활비 나가고 그다음에 연간 쓰는 이벤트 자금에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 남아야 됩니까? 0. 통장을 통장으로 바로 월급 들어오는 날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들 이제 잘하다가 이제 큰 돈을 써야 할 뭐 갑작스러운 일,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지름신이 올 수도 맞아요. 있고 혹은 아니면 정말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변수 같은 게 생기면 자료다가도 아무래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벤트 자금이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어느 정도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이 나 대출 안 쓴다 그랬는데도 은행 직원이 대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만들어만 놓으시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만들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무슨 일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써라 그랬는데 그 만약에 무슨 일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걸로 어딜 좀 가볼까, 뭘 써볼까, 뭐 투자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급하게 무슨 일 생길까라고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꼭 생겨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무 일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 10개 중에 마이너스 통장 안 쓰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보내면 그 고객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앵기면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이자 잘 내고 원금 잘 갚는 사람한테 많이 나가 있으면 그게 은행이 자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안기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데도 여러분 그거에 여태까지 속아가지고 나 필요 없는데 하다가 아니야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뭔가 대단하게 특별하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일 없습니다. 아마 정말 특별하게 엄청나게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월급이 그래도 좀 적더라도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셨더니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월급이 계속 적은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 로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이 계속 적은데 부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고 그 월급이 적은 사람도 뭔가 자본을 모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5천 만들기, 1억 만들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자본이 컸는데 어떤 결정적인 그 사람이 아주 뭔가 자산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얘기를 해도 그래요. 저도 흑수저 출신인데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뭐 집을 샀는데 이제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집을 샀는데 좀 소위 말하는 좀 굉장히 영끌을 해가지고 샀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대박이 났다. 저축이라는 것 자체로 보면 저축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럼 1억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억 모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모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모을 건데 모으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모으지도 않았는데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은 투자를 생각하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아직 나 돈을 안 모았는데 이게 모아서 될까 생각하니까 그럼 모은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으고 와서 물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가서 1억을 모으잖아요. 저 안 찾아옵니다. 왜 안 찾아오느냐. 모으는 동안에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모아서 갖고 싶은 차를 사려고 저축을 시작을 했대요. 특이한 사람이죠. 보통은 그냥 3천만 원짜리 질러버리고 할부로 갚는데 이 사람은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3년이 딱 돼갖고 3천을 모았어. 차를 살 수 있었는데 차를 안 사더라는 거지. 왜 안 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3천을 모으면서 깨달았는데 이 3천으로 뭘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영감이 안 떠오르십니까? 일단 저축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영감이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소비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냐면 땅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막 큰 땅이 있는 사람. 그 땅이 있는 사람은 가끔 그 땅을 그냥 가서 혼자 거기 서 있어요.
저축.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땅만 봐도. 야, 보기만 여기다가 무엇을 올릴까? 뭐 건물을 지을까? 뭘 할까? 늘 상상하고 꿈꾸죠. 그 저축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한 5년 후에 1억이 된다. 뭐 7년 후에 2억이 된다. 이게 있으면 끊임없이 상상을 하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아 이걸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이 왜 성장을 하느냐?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도 좋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드가 있는데 요거 얼마를 저축해서 몇 년 되면 청약을 얼마짜리를 해. 그러면 그 청약이 몇 년 후에 입주할 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짜주거든요.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려면 저축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가 되고 그 얼마가 된 거하고 남친 여친 돈을 합쳐서 뭐 청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집을 산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예측 가능한 저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 그러면 3년 후에 그 돈이 있을지 없을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미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와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기회나 계기를 딱 만났는데 그 기회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돈 모아놓은 거 있냐고. 근데 없는데요? 이러면 그 기회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메시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연을 했는데 2021년도에 꼭대기의 가격이 갔을 때 아파트를 안 사고 지금 여러분들 다 집이 없는 게 얼마나 행운이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맞아. 2021년도에 내가 집 안 사고 우리가 집 없는 게 지금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이 없는 대신에 현금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현금도 없는데? 그럼 집도 없고 현금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한테만 찾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아까 전에 영끌에서 집을 사셨다고 네. 하셔서 그냥 든 생각이에요. 예. 집 한 채는 아까 필수라고 하셨단 네, 말이에요. 필수죠. 얘기하셨을 때. 그럼 무리해서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작가님은 찬성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찬성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LTV가 뭐 60%, 70% 뭐 이렇게 뭐 생애 최초는 뭐 80%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집에 대한 어떤 그 집값 하락의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LTV라고 하는 건 은행이 절대로 돈을 안 떼일 정도까지 빌려주는 맥시멈이 뭐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금리가 이제 4%, 5% 정도 되잖아요. 이제 향후에는 뭐 한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3% 이상의 금리 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저는 45에서 50%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대출을 땡겨가지고 샀지만 그거는 이제 200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한 45% 정도로 대출, 그러니까 45% 정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월급에 한 25% 이내로 원리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DSR을 25%로 이렇게 딱 규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의 25% 이상은 원금 이자 갚는데 안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시고 제가 이제 뭐 집이 뭐 필수다 꼭 집을 사라 이렇게 아파트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2021년 꼭대기일 때보다는 당연히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1주택이라면 실수요니까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다면 뭐 이렇게 그다지 뭐 요즘 뭐 최근에 유튜브 보면 막 뭐 더 떨어진다 막 반토막 나는 뭐 이런 공포감 조성 뭐 아시죠? 예. 물론 변수가 있긴 합니다. 이제 지금 뭐 9월 10월에 뭐 만기가 집중된다는 뭐 PF 대출 문제, 미국의 어떤 국채 가격 떨어지면서 미국 은행들 부실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올 하반기에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간다면 45% 이내에서 본인들의 적절한 1주택 마련은 저는 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그 위기만 좀 잘
연착륙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그 정도는 실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근데 속도보다 사실 집을 사놓고 그냥 대출로 나가는 게 차라리 돈을 버는 거다. 왜냐면 부동산은 더 빨리 오르니까. 이런 시기가 바로 직전에 있었단 말이죠. 예. 이래서 돈을 모으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이제 많으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궁금증이 근데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저도 한 달에 이자만 122만 원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122만 원 그러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2005년도에 122만 원이면요. 지금 화폐 가치로 보면 원금이 아닌 그냥 오로지 이자로만 그 정도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이자가 전혀 이자 같지가 않아. 그냥 저축 같아.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고스란히 어마어마한 그냥 코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안 사고 어딘가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 살아도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가 나가니 그럴 바에는 이거를 집을 사고 그냥 주담대 이자를 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맞는 논리긴 한데 과거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집값은. 그래서 뭐 그러나 상승은 있을 거예요. 완만하지만 계속 상승은 있을 건데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대출은 조금 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돈, 종속되고 싶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데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돈을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바라봐야 좀 그래도 만족스러울까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우리가 절대액으로 많이 쌓는 걸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보다는 눈높이가 높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조사에 의하면은 본인 순자산이 한 200만 달러 정도만 있어도 뭐 부자다라고 얘기한다고 인식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체 KB 보고서에 보니까 2022년 말에 조사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46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자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부자라는 건 그냥 마음속에 내 기준이긴 한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100억, 200억 부자가 되려면 사실은 그냥 여러분 산 주식만 올라야 되고 여러분 산 아파트만 올라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가난해지지 않는 경제적 안정을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려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은 정말 소중한 거다. 내가 어떻게 벌었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도 안 찾아봤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 아는 말이니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한 번 쓸 때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에 한 사람을 좀 더 끼워주시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금보다 여러분 나이 먹고 여러분들보다 능력 없을 수도 있고 나이 먹은 미래의 여러분들도 제발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마음을 갖고 돈 관리를 하면은 절대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그 월급은 공금이다. 이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되겠다. 작가님이 왜 돈줄남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